7번 보면은 자, 밑주신 부분의 의미가 다른 하나. 자, 1, 2, 3, 4, 5번 가운데 이 메인, 밑주신 메인가 의미가 하나는 다르고 4개는 같다는 거죠. 자, 1번부터 읽어보자면 Jay may agree with the decision. 자, Jay는 그 결정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동의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약한 추측. 추측의 의미네요. 그렇죠? 약한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2번은 어떠냐? She may need some help with her project. 자, 그녀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됐나요? 경준이가 뭔가 좀 해석이 잘 안 됐다. 그런 문장이 뭐였어요? 4번이랑 5번은 좀 4번과 5번. 자, 그럼 3번 먼저 봅시다. 자, 지금 추측, 약한 추측의 의미가 1번, 2번이면은 계속 약한 추측이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거라는 거죠. 자, 3번. Bill may be late for the class because he woke up late. 자, Bill은 수업에 늦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그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잠에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늦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 자, 4번, 5번 중에 하나가 추측이 아니라는 건데 4번을 보니까 There may be heavy rain later, so bring an umbrella. heavy rain, 후구죠.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Later, 이따가 나중에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라. 뭐일지도 모른다. 자연스럽네요. 이것도 약한 추측이었습니다. 5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5번 보니까 You may visit us at any time. 너는 우리를 at any time 언제든지 만나러 와도 된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만나러 올지도 모른다. 언제든지 만나러 올지도 모른다. 그거는 뭔 소리야? 뭔가 애매하죠. 의미가. 그렇죠? 만나러 와도 된다는 뭐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만 허락이고 나머지는 다 약한 추측이었다. 그렇죠? 좋아요. 자, 나머지는 어땠나요? 나머지는 확실히 보니까 그렇게 적어주고 그래서 부분은 투가 그쵸. 투가 없어야죠. 왜냐? must는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요? 동사 원형.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cheat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좋아요. 스위치. 그쵸? we가 이 1인칭 복수예요. 1인칭이니까 과거형 were 1인칭 복수니까 I라면 was인데 we는 was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잘했고요. 그럼 워크북도 잘했죠? 워크북도 이 조동사 마음을 짓는 거였는데 워크북은 사실 문제가 본 교재보다 더 쉬우니까 오히려 조금 틀리긴 했네요. 워크북 이 챕터 테스트 2번 하고 앞에는 어땠어요? 왜 틀린지 알겠어요?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헤드벨을 다시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9번? 이번에 2번은 어디인데 그 두개 보내가지고 쳤거든요. 자, 그러니까 Can I go outside and play now? 저 밖에 나가서 지금 놀 수 있을까요? 뭔가 아이가 부모님께 얘기할 것 같아요. 왠지. 그랬더니 No, 안 돼. Don't do that. 그러지 마라. It's too cold.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 마. 이런 의미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밖에 나가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must not.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의 부정이 must not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You must not play outside now. 근데 have to도 뭐뭐 해야 한다 의미가 있지만 그거의 부정이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불필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don't have to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럼 뭐냐? should가 의무인데 must나 have to보다는 약한 의무. 뭔가 조언 충고의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 그래서 you should not play outside now. you should라고 해봐요. 긍정이라고 낫이 없다. 그럼 너는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고 그걸 부정인 should not은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놀지 마라.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should not을 써도 괜찮네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를 전해주죠. 뭔가 강제성이 약해요. 대신 should는. 그쵸? 그런 의미였고. 이해되죠? 네. 13번은 뭐예요? 뭐라고 쓴 거야? 조언. 근데 조언의 의미가 아니었죠, 여기. 그럴 필요가 그죠. 불필요. 그쵸.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매우 편리해요. 온라인 쇼핑 is very convenient. We just turn on the computer or cell phone. 우리는 그냥 단지 컴퓨터를 켜거나 휴대전화를 켜요. And order something with a single click.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으로. 그럼 뭐야? 이 오프라인 가게에 이런 가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방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주문이 쉽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 필요 없다. We don't have to go to the store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알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신년에 어법 이 교재를 얼마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거 위주로 먼저 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요. 관계대명사가 우리 챕터 좀 뒷부분이에요. 뭐였지? 챕터 12 153페이지 153페이지 좋아요. 거기 자, 우리 경준이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혹시? W 5개랑 H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의문사죠. 그러니까 W 5개예요. 뭐 보통 뭘 얘기하죠? Where, when, what, who, which 이렇게 얘기하나? Why? Why, who, what, where, when이랑 how. how, 그쵸. 그 의문사면서 how, where, when, why 이 네 개는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관계 부사. 그리고 what은 관계 대명사로 쓰이죠.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늘 얘기하듯이 똑같이 생긴 이런 형태의 단어들 다른 품사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역할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쓰임에 따라 맥락에 따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똑같은 형태로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 쓰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쨌든 what 하면은 관계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가 더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약간 더 줄여서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간편하게. 그러니까 간편하다기보다는 선행사가 어떠한지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와 의미를 더해주죠. 수식을 해주죠. 앞서 쓰인 선행사인 명사의 의미와 정보를 더해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153페이지였나 옆에가 원래 152페이지를 먼저 보자면 옆에 왼쪽 페이지 밑줄을 쳐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대명사절이죠. 형용사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쓸게요. 밑줄을 치고 관계대명사절.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보통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역할, 선행사하고 괄호치고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 수식, 선행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이다. 자, 예문을 보면은 이 예문을 봅시다. The boy who I met yesterday in the street is my neighbor 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진하게 쳐져 있는 부분이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the boy 얘가 선행사가 돼서 the boy 소년인데 어떤 소년인지를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 주는 거예요. the boy를. 소년인데 어떤 소년? Who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났던 소년. 어디서? In the street. 내가 어제 거리에서 만났던 소년은 is my neighbor.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관계대명사절이다.
앞에 있는 the boy라는 명사 선행사를 who I met yesterday in the street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줬어요. 이게 답니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절 뭐 앞서서 할 건데 뭔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어때요? who가 있는 관계대명사절 이 괄호 아닌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성분의 구조가 어때요 혹시? 불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불완전하다는 건 뭐야?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웠잖아요. 1, 2, 3, 4, 5 형식. 1형식은 주어 동사가 꼭 갖춰져 있어야 되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꼭 있어야 되고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IODO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필수 성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절은 그런 필수 성분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빠져 있죠? 이 관계 대명사절은? 목적어요. 맞아요. Who I met, 누구누구를 만나다 이런 의미인데 met, meet의 과거죠. meet의 과거인 met은 타동사예요. 누굴 만나는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어요. 왜? 앞에 있는 선행사 the boy가 그 목적어 자리에 수식을 받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Who I met yesterday in the street. 내가 어제 거리에서 만났던 그 목적어 자리에 수식을 선행사가 받아요. 만났던 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관계대명사절이다. 이거면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유닛 1부터 봅시다. 자, who, which, that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who, which, that은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한 거냐? 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포인트 2부터 볼게요. 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구분한 거야. who, which, that은 사람이요, 후구.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을 붙이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that을 쓴다는 거죠. 그쵸?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쉽죠?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가 봅시다.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준이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도 설명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녀는 친구 한 명이 있다.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친구 한 명이라는 명사를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이라는 어떤 관계 대명사절처럼 쓰이는 성분으로 수식해주는 구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이 관계 대명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우리말 문장,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게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 한 명이 있다. 근데 어떤 친구 한 명? Who can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a friend를 수식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Who I met yesterday in the street. who I met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었죠. 그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이건 어때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없이 can speak. 이 동사부터 나와요. 주어 자리가 왜? 선행사 a friend가 수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한 주어가 없는 이 관계대명사절을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밑줄 쳐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지금 하려는 설명은 문법적인 관점에서 관계대명사라는 성분을 설명하는 건데 사실 이게 내가 방금 주어 자리가 비어져 있고 주어 자리에 선행사가 수식받는다 라고 설명한 설명보다 오히려 난해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교재에 나와 있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른 예문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James helped the old man who carried a heavy box 라고 있어요.
제임스는 노인을 도왔다. James helped the old man. 노인을 도왔다. 근데 어떤 노인이라는 거야? The old man이 수식받는 선행사고 누가 이끄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수식을 해주죠. Who carried the heavy box. heavy bag. 무거운 가방을 옮기던 노인을 제임스가 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때요? 이번에도 who carry a heavy bag에서 who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이라고 밑에 써져 있는데,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질 수 있는 문법적인 원리는 뭐냐? who, which, that 이 관계 대명사가 말 그대로 대명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를 빼도 who, which, that이 그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뜨려도 되고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거다.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주어나 목적어를 관계대명사 대신한다. 이런 관점은 문법적인 관점이고 사실 크게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가 그 자리에 수식을 받는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622번 문장을 경준이가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Look at the mountain which are covered in fog. 그 fog가 안개. 안개 맞아요. 저 산을 봐. 산이 안개를 덮었어. 자, 아니 look at the mountains. 산을 봐라. 근데 어떤 산이냐는 거야? 안개를 덮은 산. 안개에 덮인 산들을 봐. 그쵸? 안개에 덮인 산을 봐.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밑에 623번도 해볼까요? 미스터 브라운 씨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 은행은 그의 집에서 가깝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bank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hat is near his house. 이 that이 이끄는 이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bank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Mr. Brown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데 어떤 은행? 그의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관계대명사절이다. 자, 그래서 밑에 more에 이렇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자, 아까 의문사 5W1H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경준이가. 그 중에 하나가 who인데, 자, who가 지금 보면 어때요? 관계대명사로 쓰이죠? 이렇게 영어는 똑같은 형태더라도 여러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관계대명사절을 이끌고, 의문사 who는 뭐 의문문을 이끌거나 아니면 의문 대명사로서 명사절 이끌고 뭐 그러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자, 문제 뒤에 checkup을 1번만 하죠. 2번이 사실 문제가 더 좋은데 1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다시 볼게요. 나 저거 화장실 갔다 올게요. 1번만 돼요. 1번만. 1, 2, 3, 4번.
자, 그러면 1번에 올바른 걸 넣어서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He bought the camera which was very expensive. 그는 카메라를 샀다. 카메라는 엄청 비싸다. 좋아요. 그렇게 해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가 엄청 비싼 카메라를 샀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면 더 좋죠. He bought a camera which was very expensive. 그는 샀다. 뭐를? 매우 비싼 카메라를 그는 샀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죠. 자, 2번도 해볼게요. A doctor is a person that takes care of patients. take care of 하면은, 그리고 그쵸, 맞아요.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좋아요. 자, 3번은 답이 뭐예요? 후요. 그쵸, dancer. The dancer, 선행사니까 사람이니까 후고. 자, 4번은요? 대시요. 맞아요. The season. season은 계절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든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that을 쓸 수 있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3 밑에 보면은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우리 계속 봤어요. 이 포인트 1, 2에서. 그래서 who, which, that이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어때요? who, which, that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주어 없이 그 다음에 동사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동사는 우리 이 영어에서 주어에 스위치를 시켜줬죠.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주어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스위치를 시켜야 될까? 선행사. 맞아요. 선행사에. 선행사가 단수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를 단수 스위치하고 선행사가 복수면은 그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복수 스위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행사에 스위치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보니까 밑줄 치고 624번 I saw a girl who looks like my friend 라고 했어요. I saw a girl. 나는 소년을 봤는데 어떤 소년이다? 후가 있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죠. Looks like my friend. 내 친구처럼 보이는 한 소녀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친구처럼 보이는 한 소녀를 봤다. 자, 근데 어때요? 선행사가 a girl, 단수예요. 그럼 뭐야? 후가 있던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look을 단수 스위치 해준 거죠. 그쵸? S를 붙여서 단수 스위치를 해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자, 이 세 번째 예문, 이거. I bought the shoes which were on sale. 라고 했어요. 나는 신발을 샀는데 어떤 신발이야? Which were on sale. 할인 중인 신발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행사가 이번엔 the shoes, 복수예요. 그래서 이 which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비동사를 복수형으로 뭐로 써준 거죠? 복수 스위치를 해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주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스위치해준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이 같이 쓰인 이 명사구가 주어로 쓰인다. 전체 문장이 주어로 쓰인다. 이 예문처럼 The movie which won an award was excellent. 자, 그럼 뭐야? 그 상을 탔던 그 영화는 훌륭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문장의 동사인 was는 스위치를 어떻게 해주려는 거야? The movie 해준 거죠. 그쵸? 자,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거. 근데 어때요? 주어. The movie which won an award.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사실. 상을 탔던 그 영화. 이렇게 되는 건데 which won an award. 이 which가 있는 이 부분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 따르는 비동사 스위치를 어디다 해주냐? 여기는 핵심이 아니라고. which won an award.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은 핵심은 the movie라고요. 그래서 주어를 이루는 명사구에서 핵심이 되는 이 명사에 맞춰서 전체 문장의 동사도 당연히 주어의 핵심이 되는 명사에 스위치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냐?
주어의 핵심이 되는 명사 뒤에 수식해주는 이런 관계대명사절 같은 성분이 쭉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동사의 수일치를 어디다 해줘야 될지 애매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결국에는 the moving 이런 핵심이 되는 명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밑에 거 하나 더 볼게요. The kids who live next door are always friendly. 자, 이것도 이형식 구조예요. 주어, 동사, 보어.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are always friendly. 항상 친근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어가 the kids who live next door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the kids를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그렇죠?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항상 친근하다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live 복수 수일치했죠. 그렇죠? 선행사가 the kids 복수니까 복수 수일치해줬고 그리고 전체 문장의 동사 비동사도 어때요? are 복수 수일치해줬죠. 왜? 앞에 주어 the kids who live next door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는 the kids 이 복수 명사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체크업을 밑에 1, 2, 3, 4번 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1번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로버트 is a chef who cooks very well. 로버트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셰프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선행사가 셰프고 who cooks very well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이 동사 who를 s를 붙여서 선행사가 셰프 단수 명사잖아요. 그렇죠? 셰프 한 명. 그래서 단수 수위치로 s를 잘 붙여줬습니다. 뒤에 요리를 매우 잘하는 주방장이다, 셰프다, 로버트는 이렇게 잘했고요. 자, 그러면은 3번을 해볼까요? 3번을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The dish which we ordered was too spicy. 그 요리는 우리가 시킨 굉장히 매운 요리다. 근데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의 의미를 지니는 선행사, 뭐뭐 하는 선행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많이 매운 그 요리는 우리가 시킨 것이야. 조금 아쉬운데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자, 그러니까 the dish which we ordered was too spicy. 자, the dish 요리예요. 근데 어떤 요리다? which we ordered 우리가 주문했던 그 요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우리가 주문했던 그 요리는 was too spicy. 너무 매웠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the dish which we ordered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여기는 그럼 핵심이 되는 명사는 뭐예요? the dish죠. 그래서 the dish 단수 명사에 맞게 비동사를 단수 수일치해서 was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4번도 해볼까요? Books which are on tables are